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새로운 캐릭터를 사고란 싶은데 대체 뭐하는 캐릭터인지 글로만 봐서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빠르게 보여드립니다. 생존자는 31명으로 1분씩만 설명해도 31분이라는 끔찍한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뭐하는 캐릭터인지 중요한 부분들만 초스피드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수치 설명드려봤자 우리 네리지씨가 또 나중에 패치를 먹이기 때문에 가볍게 시청해주시기 바라며 생존자들을 대처하려는 감시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나 TMI들은 우리 고여버린 시청자분들께 맡기도록 할게요. 먼저 볼텐기 의사입니다. 이 귀요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주사기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부상을 입었을 때 이걸로 빠르게 치료할 수 있고요. 다른 생존자들도 상자에서 꺼내 사용할 수 있지만 오로지 의사만이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하게도 의사는 자가 치료를 할 때마다 0.5 데미지씩 치료가 되는데 타인 치료 속도가 매우 빠르며 주사기 속도도 남들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팀에 의사가 있으면 팀원들의 치료 속도도 살짝 올라가죠. 하지만 판자창틀 모션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네요. 볼텐기는 제오인격의 초기 캐릭터인 장원의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감시에게 공격받은 뒤 발동되는 가속 시간이 남들보다 2초 더 깁니다. 뉴비키의 근본이죠. 다음은 변호사 형님입니다. 제오인격의 최고 미남이자 사기캐 중에서도 사기캐죠. 해독기를 하나 완전히 돌리면 그때부터 변호사 해독 속도가 영구적으로 증가합니다. 합법 맵팩도 사용할 수 있어 지도 아이템을 통해 해독기나 탈출구, 생존자나 감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변호사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변호사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일도 발동되지 않는 초극강의 캐릭터로 거듭 진화했죠. 단골 손님 특징도 보유하고 있고 디버프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하드캐리를 하고 싶은 니비분들께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도둑. 굉장히 무서운 감정 표현을 가지고 있는 생존자인데요. 손전등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걸로 감시를 비추면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중간 정도까지 차면 감시가 스킬을 잠시 사용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비추면 감시가 기절을 하게 되죠. 언제든 판자와 창틀을 빠르게 넘을 수 있고요. 하지만 도둑뿐 아니라 팀원 모두 해독 교정 발동 확률이 증가하고 교정 범위 또한 줄어들죠. 이 특성은 디버프라기보단 잘만 맞추면 해독기를 빨리 돌릴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팀에 도둑이 있으면 팀원을 포함한 모두가 상자 열연 속도도 매우 빨라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 중 한 명이죠. 그 다음은 정원사. 제오인격의 메인 주인공이자 비운의 감시자 공장장의 딸입니다. 공구함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해 광기 의자를 파괴할 수 있는데 감시는 파괴된 의자를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독 안하고 의자만 부수고 다니면 안되겠죠. 자신과 가까운 의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의자 근처에서는 판자 창틀 넘는 속도가 증가하죠. 또한 의자를 파괴하면 의자에 손상을 입히는데 이렇게 정원사가 한번 부순 의자는 죽음 게이지가 느리게 찹니다. 정원사는 자체 쉴드도 갖고 있는데 과거의 기억을 통해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50초 동안 한 번 보호가 되며 그 이후부터는 2초간 제자리에 서서 회상하는 방식으로 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죠. 정원사도 단골 손님 중 한 명이고요. 그 다음은 뿌슝빠슝 공군. 신호총을 가지고 있는 말괄량입니다. 이 총으로 감시를 명중시키면 감시는 현기증에 빠지는데 다른 팀원이 총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오랜 시간 기절합니다. 이걸로 풍선에 묶인 팀원을 구출할 수도 있죠. 공군은 오랜 훈련으로 몸놀림이 날렵해 판자 창틀 모션 속도가 다소 빠릅니다. 그리고 높은 동료애로 팀원이 의자에 묶이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죠. 의자에 묶인 동료 하나당 해독 속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확실한 구출 특성의 캐릭터입니다. 의자 날아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공군 영상에서 벽총을 꼭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해야 되는 줄 아는 귀여운 뉴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감시의 정신을 교란시키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조향사입니다. 조향사는 향수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향수를 사용하면 그 순간 자신의 상태와 위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스킬 지속 시간 동안 다시 돌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데 감시와의 어그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향수를 쓰고 한 대 맞으면 안 맞았을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상태에서 맞으면 바로 눕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해독을 할 때 교정을 실패하면 다른 생존자보다 해독 진도가 3배나 감소합니다. 치료 시간이 남들보다 느리죠. 향수 아이템 덕에 구출과 어그로에 무난하면서도 좋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행운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녀석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설명이 그렇게 써져 있고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번 아이템 상자를 열기 전에 갖고 싶은 아이템이 나오도록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획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운에 맡겨야 되는 캐릭터죠. 상자 열연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는 점과 단골 손님 특징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는 마술봉이라는 걸 가지고 다니는데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잠시 은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신 상태일 땐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요. 감시가 운 좋게 예측해서 맞췄다면 똑같이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술사는 사기에 가까운 연출로 팀원들까지 속여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마술사 본인이 의자에 앉았을 때 동료들도 의자에 묶인 게 진짜 마술사인지 믿기 어려워서 의자에서 구출되는 시간이 매우 느려집니다. 감시한테 공일당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의자에서 구출되면 또 탈출
마술이라는 걸 시전해서 의자에 환영을 만드는데 구출되자마자 2초간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습을 숨길 수 있죠. 고난과 역경이 있든 말든 언제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캐릭터네요. 다음은 아저씨 모험가입니다. 책을 읽으면 소중해져 버리는데 표시되는 부분으로 찾아가 보물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보물의 위치고 빨간색 화살표는 근처 감시의 위치입니다. 보물은 해독기에 사용하는 건데 사용하면 해독기 절반 정도를 순식간에 돌릴 수 있죠. 최대 2장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발자국이 다른 생존자보다 빠르게 사라지며 판자나 창틀을 넘을 때 감시에게 알림이 안 울리기 때문에 마음껏 넘고 다닐 수 있죠. 또한 10초간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이동할 때 이동 속도가 5초간 살짝 빨라집니다. 하지만 해독할 때 조금 나대기 때문에 해독 교정이 자주 발생하고 성공 범위도 감소하는데요. 스텔스 캐릭터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아저씨죠. 다음은 용병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푸슝할 수 있죠. 빠르게 구출 가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칠 때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용병답게 판자 창틀 모션 속도가 빠르고요. 의자 날아가는 속도도 공군과 같이 느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용병은 특별하게도 한 대 맞을 때 바로 데미지를 입지 않고 15초가 지난 후에 부상이 적용되는데요. 2대를 맞아도 바로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을 추가로 맞으면 즉시 쓰러지게 되겠죠.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해독기 소리만 들어도 공황 상태에 빠져 해독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을 때마다 치료받는 시간도 증가해서 나중에 가면 굉장히 느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 용병이 있다면 01 용병 신을 제외하고 든든한 지원을 해주는 생존자입니다. 다음은 무서운 언니 샤먼입니다. 온갖 지형지물의 포털을 만들 수 있는데 생존자 감시자 모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감시자가 통과하면 즉시 파괴되긴 하나 잠시 기절을 하게 되죠. 직접 부술 수도 있습니다. 샤먼은 슈퍼 포탈도 만들 수 있는데 멀리 있는 동료를 부를 수 있고요. 동료가 버튼을 눌러 응답해야만 생성됩니다. 이 슈퍼를 이용할 땐 생존자의 잔상이라는 게 잠시 남게 되는데 슈퍼의 거리가 멀수록 잔상이 더 오래 남고요. 감시자는 이 잔상을 공격해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샤먼은 과학에 익숙하지 않아 해독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고 교정 발동률과 난이도 또한 높습니다. 허약한 몸이라 판자 창틀 모션 속도도 느리죠. 대신 신앙의 가호 덕분에 동료를 치료하는 시간이 빠르고 치료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빠릅니다. 다른 아이템 소지가 불가하지만 포탈이라는 굉장한 아이템 덕분에 지원가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기계공입니다. 아이템을 사용하면 칙칙한 대머리가 나오는데 이 빠박이는 데미지를 입으면 파괴되고요. 생존자와 정말 똑같이 모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해독이나 구출도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조종할 땐 내구도가 소모되는 방식이죠. 개고이는 다른 생존자보다 빡빡이를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내구도 소모가 느립니다. 소중하게 여기는진 모르겠고 쓰러지거나 의자에 앉아있어도 빠박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독 속도도 빠릅니다. 또한 동료들도 개공이 덕에 해독 속도가 조금씩 증가하죠. 하지만 체력이 부족해 판자 창틀 모션 속도가 느리고 동료가 부상을 입거나 의자에 묶이면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동료가 다칠수록 해독 속도가 감소하고 출구 비번 입력 속도도 느려지죠. 구출을 가면서도 해독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전략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티베깅의 끝판왕 포워드입니다. 감시에게 빅엿을 먹일 수 있는 캐릭터 중 한 명인데요. 럭비공으로 빠르게 돌진해 감시를 튕겨낼 수 있습니다. 도주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튕겨나간 감시가 벽에 부딪히면 기절하게 되는데 이걸로 풍선에 묶인 팀원을 구출할 수 있죠. 밀려난 거리에 따라 기절 시간도 길어집니다. 최고의 운동 재능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판자 창틀 뛰어넘는 속도가 빠르고 판자 쓰러뜨리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감시를 상대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죠. 더군다나 판자로 감시를 맞추면 감시가 더 오랫동안 좋아하게 됩니다. 풍선에 묶인 상황에서도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죠. 해독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제어인격 구출캐의 마스코트 같은 생존자입니다. 다음은 할머니, 같은 소녀 맹일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처음 했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맵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며 어두운 모습이죠. 지금은 그래도 잘 보이는데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그로 시에는 다소 불리한 모습이고요. 체력이 부족해 판자 창틀 모션 속도도 느립니다. 하지만 시력을 잃은 대신에 해독할 때 교정이 거의 발동되지 않고 해독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감시자가 얘 안 잡으면 해독기가 솜사탕이죠. 그리고 지팡이 쿵찍기를 통해 생존자 모두에게 감시자 위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쿵찍을 때 감시자가 근처에 있으면 감시자의 모션 속도도 느려지고요. 다른 아이템 사용에 불과하고 지팡이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독만큼은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흑우보입니다. 채찍 올가미를 사용하는데 이 밧줄로 동료를 끌어올 수도 있고 판자나 해독기에 사용해 근처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감시에게 사용하면 반대 방향으로 점프하게 되죠. 이 밧줄을 가지고 주로 뭘 하느냐, 포털을 만들고 있는 샤먼을 내꼬로 만들 수도 있는데 주로 풍선에 묶인 생존자를 구하거나 위험한 감시에게서 원거리 구출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할 때마다 내구도가 소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죠. 포워드처럼 카우보이에 의해 기절한 감시는 더 오랫동안 행복해집니다. 카우보이는 산만해서 해독 속도가 조금 느린데요. 근데 여자 앞에서 해독을 하면 잘 보이려고 해독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남자나 빠박이랑 해독하면 짜증나서 해독 속도가 느려지죠. 비슷하게 남자를 업은 상태에서 한 대 맞으면 둘 다 데미지를 입지만 여자를 업은 상태에서 맞으면 허세끼로 인해 자기가 다 맞아줍니다.
한방컷 날 수 있으니 똥폼은 적당히 부려야겠죠. 구출 본능이 강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트롤 요정 무휘입니다. 잠옷을 입고 다니는데 두 개의 오르골을 소지하고 있으며 하나는 빨갛고 빠른 오르골, 또 하나는 파랗고 느린 오르골입니다. 빠른 오르골에 있으면 모션과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요. 느린 오르골에서는 감시야만 느려집니다. 길게 눌러서 범위를 확장시킬 수도 있죠. 무휘는 서커스단 출신이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추진력을 얻어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르골과의 연계를 통해 의외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생존자죠. 마음에 들지 않는 팀원을 빠르게 저승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가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부엉이 집사인데 게임이 시작되면 부엉이가 자동으로 순찰을 돌며 동료의 위치를 마크합니다. 부엉이가 돌아오면 하늘의 눈으로 다른 생존자들을 훔쳐보거나 원거리 쉴드로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사용할 수 있죠. 부엉이를 다시 채우려면 감시를 일정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보면 됩니다. 훔쳐봐도 되고요. 하지만 부엉이로 피해를 막아낼 때마다 판자 상태 모션 속도가 느려집니다. 대신 뛰어난 예측 능력으로 감시가 시야에서 벗어나면 5초 동안 감시의 위치를 볼 수 있고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감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한 감시라면 팀원에게 주의를 줄 수 있겠죠. 다방면으로 활약이 가능한 생존자입니다. 다음은 압관사인데요. 관을 하나 소환할 수 있는데 일종의 예토전생 술법입니다. 팀원을 유령에 똑같이 그려내서 구출할 필요 없이 바로 이 관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관은 한번 설치해두면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고요. 감시에게 맞아 기절을 하거나 의자에 묶일 때 납관사한테 선택지가 뜨는데 부활을 선택하면 쓰러진 생존자가 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관 속에서 부활하면 15초간 임시 무적 효과를 받게 되죠. 아무도 안 그렸으면 납관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팀원은 얼굴을 꼭 한 번 봐줘야 부활을 시킬 수 있는데 납관사는 게임 시작할 때 15초 동안 모든 생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때 보면 되겠죠. 다만 대인공포증이 심하기 때문에 함께 해독하면 해독 속도가 느려집니다. 관을 하나 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의자에 묶이시면 됩니다. 팀원이 구출해주면 하나 더 생겨요. 난이도 있는 캐릭터이며 약간의 전술이 필요한 생존자죠. 다음은 탐사원입니다. 도넛같이 생긴 자석을 갖고 있는데 던지면 주변 사람에게 붙으며 감시에게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은 자석은 접근 시 효과가 발동되는데요. 같은 극일 경우에는 밀어내고 다른 극일 경우 끌어당기죠. 극을 바꾸는 주체는 탐사원 본인입니다. 이 반응으로 인해 물체와 충돌하면 기절하게 되는데 이걸로 풍선에 묶인 생존자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밀려난 거리에 따라 감시의 기절 시간도 길어지고요. 탐사원의 자석의 자기장 때문에 해독 교정 발동 확률과 난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해독기나 캐비닛 근처에 다가가면 이동 속도가 순간적으로 빨라지죠. 그리고 치료 속도도 빠릅니다. 자석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주술사입니다. 원숭이를 키우고 있는데 꽤나 까칠하죠. 감시가 근처에 오면 원숭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모아 감시에게 번개를 내리칠 수 있습니다. 한 번 모으면 짧은 기절, 세 번 모으면 긴 기절을 시킬 수 있죠. 한 대 맞아도 스택이 하나 쌓입니다. 주술사에게 치료받거나 치료해준 생존자는 원숭이가 친구를 해주는데 이 생존자가 감시에게 맞으면 주술사는 자동으로 스택이 하나 쌓입니다. 이 효과는 해당 생존자가 기절하면 사라지게 되죠. 단점이 하나 있는데 주술사는 치료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느립니다. 원숭이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야만인인데요. 얘는 멧돼지 집사입니다. 멧돼지에게 포효하라고 명령하면 10초 동안 화면 양옆으로 하얀 음파 표시가 뜨는데 감시의 이명인격과 경총을 무효하는 스킬이죠. 해독 속도도 많이 느린데요. 대신 어그로에 특화되어 멧돼지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감시의 공격을 2번 정도 막아낼 수 있고 이동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게이지가 가득 차면 원하는 방향으로 박치기도 할 수 있죠. 이걸로 감시를 밀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밀어낼 때마다 풍선에 묶인 생존자를 도와주기 때문에 풍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감시가 생존자를 묶는 타이밍에 충돌을 하면 쭉 밀려나면서 생존자가 구출되죠. 감시 하는데 이거 당하면 화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멧돼지를 탈 때마다 탑승 시간이 점점 줄기 때문에 신중하게 타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고개사입니다. 세 종류의 폭탄을 갖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지는 검은 공, 행동이 느려지는 하얀 공, 스킬을 금지시키는 빨간 공입니다. 이 폭탄들을 빠르게 터뜨리거나 길게 눌러 터뜨릴 수 있는데 땅에 떨어진 폭탄은 범위를 생성하고 지속시간 동안 감시가 여기 들어오면 폭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폭탄을 바로 명중시키면 폭탄의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이 폭탄들은 한 개씩 추가 제작할 수 있으며 의자에서 동료를 구출하면 검은 공, 해독진도 100%를 달성하면 하얀 공, 1분간 감시랑 데이트하면 빨간 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고개사는 딴 생각이 많아 출구 열은 속도가 꽤 느리고 폭탄 컨트롤로 지형 지물을 넘나들 수도 있습니다. 저글링 잘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항해사입니다. 회중시계를 갖고 있는데 감시사 근처에서 사용해 최면을 걸면 감시는 10초 동안 항해사의 1초 전 모습을 보게 되죠. 최면 상태에선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감시에게 공격을 받거나 구출하려고 의자를 터치하면 최면이 풀립니다. 최면 상태에 있을 때 감시가 운 좋게 때리면 항해사는 5초 동안 위기모면 상태에 들어가는데 부상 상태에서 맞으면 5초 동안 버틸 수 있죠. 최면을 걸 때 시간 내에 한 번 더 클릭하면 최면이 강화되는데 3번 연속 성공시키면 감시는 2초 전에 항해사를 보게 됩니다. 다만 연속으로 사용할 때마다 범위가 축소되기에 가까이 더 사용해야 하죠. 또 다른 특징으로 의자에서 동료를 구출하면 구출된 생존자는 항해사로 모습이 잠시 바뀌고요. 항해사가 의자에 묶였을 땐 공군과 용병보다 의자가 더 늦게 날아갑니다. 해독 속도는 다소 느린 모습이죠. 다음은 바텐더입니다. 두 종류의 술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회복시켜주는 빨간 술, 또 하나는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노란 술입니다.
됩니다. 빨간술은 자기 자신이나 동료가 다쳤을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죠. 만드는 법은 이 알록달록술을 누르면 됩니다. 8초간 기다려야 하며 그동안 피가 살짝 닳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며 술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노란술은 처음부터 한 개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지만 다시는 만들지 못한다는 것. 또 술을 한번 마실 때마다 해독 속도가 영구적으로 8% 감소하기 때문에 마실지 말지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적 음주 연령 이하인 맹인과 공군에게는 술을 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우배부입니다. 편지를 항상 지니고 있는데 졸졸 따라다니는 우편 배달견을 통해 팀원에게 편지를 배달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우배부가 보낸 버프를 받게 되죠. 우배부의 편지는 총 6개로 이 중 랜덤으로 3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약간의 운이 필요합니다. 편지가 성공적으로 팀원에게 도착하면 우배부 또한 똑같은 버프를 받게 되죠. 자기 자신한테만 쓸 수도 있긴 한데 자신한테만 사용하면 다음 편지 쿨타임이 크게 증가합니다. 우배부는 개에게 물어를 시연할 수도 있는데 개에게 물린 감시는 잠시 이동 속도가 감소합니다.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두더지 묘직입니다. 삽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면 땅속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려진 판자도 통과할 수 있고 걸어다니는 것보다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감시에게 공격당하면 피해를 한번 맞고 지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선지자 부엉이와 같은 쉴드 효과이며 감시는 일반 공격 후딜에 걸리게 됩니다. 만약 피해 없이 땅속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팀원을 구출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데요. 구출 시 공일의 위험을 피해볼 수 있죠. 하지만 시력이 안 좋아서 기계를 잘 못 다루기에 해독 속도가 느립니다. 두더지 좋아하시면 해보세요. 다음은 죄수입니다. 죄수는 해독기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전송 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 원격으로 해독기를 돌릴 수 있죠. 팀원들도 자유롭게 조절하며 사용 가능하고요. 해독기 간의 거리가 멀수록 전송의 손실이 증가합니다. 해독기뿐 아니라 출구 비번도 원격으로 전송 가능한데 출구는 죄수만이 사용 가능하고요. 감시는 이 연결 통로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죄수는 연결해 놓은 해독기에 손을 터치하면 방전 구역이 생성되는데 기존보다 해독 속도가 빨라지고 감시가 이 방전 구역에 진입하면 감전됩니다. 죄수는 여기서 일종의 치도리를 충전할 수 있는데 이걸로 짤짤이 구출도 할 수 있죠. 찌릿찌릿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곤충학자입니다. 곤충 체진망을 사용해 제자리에 곤충떼를 부를 수 있는데 이 곤충떼로 감시를 방해하거나 일부 공격과 스킬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감시가 이 곤충떼를 지나가려고 하면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요. 같은 생존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시는 이 곤충떼를 총 2번 때려 없애버릴 수 있죠. 곤충학자가 판자와 창틀을 넘으면 뭔가 맛있는 게 발라지는데 이걸 넘으면 기존보다 더 빠르게 넘습니다. 곤충학자는 몸에서 향기도 풍기기 때문에 감시와 시야 밖으로 벗어나면 2초간 추가로 표시되는 특징도 있는데요. 방에 벌레가 나와도 아무렇지 않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화가입니다. 감시자의 모습을 정면으로 몇 초간 바라보면 감시자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다 그렸으면 맵에 캔버스를 놓을 수 있는데 감시가 이 캔버스 근처에 다가오면 그림 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마치 여러분이 거울을 보며 착각에 빠지듯 자신의 그림을 감상하게 됩니다. 설치된 그림 한 개당 화가 이동 속도가 영구적으로 빨라지고 그림의 효과가 사라지면 감시자에게 화가 위치가 5초 동안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화가는 광기의자 잠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의자에 두 번째로 묶이면 게이지가 절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구출됐을 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타자입니다. 길게 눌러서 크리켓 볼을 날릴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볼을 다시 주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볼에 맞은 감시는 밀려나는데 기절은 하지 않고 밀려나기만 합니다. 타자는 폭발 상태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공에 맞은 감시가 부딪히면 기절합니다. 대신 폭발 상태에서 날린 공은 다시 사용이 불가하죠. 풍선에 묶인 팀원을 구출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소질이 좋아 판자 창틀 넘는 속도가 빠르며 판자 내리는 속도도 빠른데 폭발 상태에서는 엄청 빨라지죠. 타자는 다른 사람을 구해한다는 사명감이 강해 18m 밖에 있는 생존자가 공격당하면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때 빠르게 접근해 팀원을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기계치라서 해독 속도가 느립니다. 야구 좋아하시면 해보시고요. 마지막은 바로 장난감 상인입니다. 발사기 2개와 장난감 상자를 갖고 있는데 발사기는 맵에 설치해 날아다니는 거고 공중에서 행글라이더를 피해 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장난감 상자는 아이템을 보관하는 용도인데 상자를 열고 얻은 아이템을 최대 3개까지 보관해 팀원들에게 던져주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자기 자신은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장난감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높아서 상자 열은 속도도 빠릅니다. 일단 행글라이더 자체가 능력이 좋다 보니 특정 맵에서 굉장한 이득을 볼 수도 있죠. 어렸을 때 장난감 갖고 많이 놀았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네, 31명의 생존자 특징들을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생존자보다 감시가 더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뉴비들은 대부분 생존자를 하는데 감시가 무슨 스킬을 갖고 있는지 헷갈리기 때문이죠. 제가 대바대를 예전에 했었는데 뉴비는 감시자 특징 모르면 끔살이더라고요. 그러므로 다음 편도 빠르게 특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지내시고 재미있는 5인격 라이프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빠이.